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입 수능이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시험을 한참 학생들 보고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도 수능 시험을 보는 것만큼이나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문에 그 모든 그 스케줄이 한 시간씩 뒤로 미루어졌어요. 예년에는 제 기억으로 그 마감 시간은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감 시간도 4시 반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정리하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게 되면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은 뭐 백만개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장 중간에 지금 이제 2시가 좀 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번 시장을 정리해서 오늘은 올려드리는 걸로 어차피 뭐 마감 시황까지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왜 영상이 일찍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앞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둡니다. 간밤에지 뉴욕 시장이 그 소매 판매 그 호조 때문에 또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또 소매 유통업체로 유명한 타겟이 그 실적이 나빠지면서 13.14%나 하락을 하면서 이게 결국 그 시장 하락의 단초가 됐죠. 이제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내년에 설비 투자도 줄이고 감산하겠다는 게 또 이제 반도체 쪽에 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권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출발이 그 0.44%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뭐 별게 아니었어요. 그 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계속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2,450을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은 강력하게 매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기 드문 상당히 강한 매도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되면 좀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그렇게 됐고 또 기관도 출발할 때는 그 약간 매수 우위 쪽에서 출발하다가 오후 들면서 결국은 이제 기관도 매도 우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루 종일 뭐 개인만 늘 그렇지만 이제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개인만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대응해 나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뭐 코스피 지수는 2,448.25포인트네요. 그래서 어제보다 1.18% 하락을 한 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종가 무렵에서 외국인이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과 마찬가지로 동종가에 좀 사서 들어온다 그래도 지수는 크게 회복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아예 그냥 외국인 기관은 매도 쪽에 섰고 개인만 사고 이런 게 이제 오늘도 계속됐어요. 근데 출발은 0.3% 부근에서 하락하면서 740.6이니까 겨우겨우 740 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36.02포인트, 어제보다 0.95%가 빠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일본은 오히려 좀 덜 빠진 0.38% 정도 빠지고 있고 홍콩이 이제 2.56 뭐 이 정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대만도 약보합 정도 0.04%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는 아직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5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계산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밑으로 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갭 메꾸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 전환의 경계선상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환율은 다시 좀 또 올라갔어요. 오늘 1342원 30전, 17원 30전이 지금 오른 상태니까 환율도 다시 좀 불안정해졌죠. 이거 제가 이제 그 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화요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환율이 뭐 이제 막 1200원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일적 밴드 사이를 막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환율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주요 종목들의 지금까지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이 시간 현재 지금 이제 2시 한 20분 정도 이 시간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86만 주를 순매도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2만 3천 주를 순매수하고 있고 주로 매수하는 데가 모건스탠리, JP모건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주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JP모건이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1000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데서 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도 외국인 수급만 보면 한 5,800주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많이 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2만 1000주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 UBS 뭐 이런 데가 주로 파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14,800주 정도 매도 우위를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9,700주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또 다이와 증권 이런 데가 좀 매수에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 35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역시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JP 모건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파는 데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42,500주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42,500주 중에 매수 중에 모건 스탠리가 산 게 57,000주예요. 모건 스탠리가 근데 이제 이게 오전에 11시 23분 이후로는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뭔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이제 그렇게 주요 종목들이 셀트리온 좀 볼까요?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22,700주 매도 우위입니다. 주로 파는 데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고 사는 데는 JP모건, 시티그룹 뭐 이 정도가 사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들의 현재까지의 외국인 동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산하고 뭐 설비 투자 줄이겠다는 얘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300원 밀리고 하이닉스도 3,500원 밀리고 그렇게 이제 지금 돼가고 있고 주로 이제 의료 쪽 일부 하고 통신 쪽 뭐 괜찮고 엔터도 뭐 일부 하고 오락문화 뭐 게임 이쪽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빈 살만이 오긴 왔는데 뭐 짧게 이때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기대를 네옴시티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자재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우선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기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우디에 서제스트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삼성물산, 뭐 포스코건설 이런 데서 네옴시티 임직원 숙소, 이거 이제 그런 엄청난
도시를 만들려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모듈러 주택 이거를 수주하려고 이제 노력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건축 건자재 관련하고 이 모듈러 주택 관련된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 근데 이제 네옴시티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작 오늘 이제 디데이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게 못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은 여러분 아시지만 지스타. 그래서 국제 게임쇼가 이제 20일까지 진행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뭐, 좀 게임 쪽이 좀 오늘 좀, 올랐죠. 예. 그래서 뭐 크래프톤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 궁극적으로 이건 이제 중국의 한영이 규제될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게임이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일부 엔터주 뭐 그렇습니다. 뭐 신라젠이 코스닥 150 그 편입 소식 때문에 좀 올라 있는 거고 알루코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이 사우디에 이번에 이제 2조 5천억 규모의 철도 수주 그것도 뭐 대단한 거죠. 되기만 하면 수주했다가 아니라 수주에 나선다. 그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그런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근데 어차피 뭐 이제 오늘 시장은 지금 뭐 갭묘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겪고 가야 되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이제 짧게 좀 드리면, 어제 제가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썸네일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 너무 많은 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보면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뭐 이게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대박 날 수 있는 기회, 뭐 이 종목을 사야 뭐 대박 난다 막 자꾸 이러니까 너무 그렇게 끌어가는 거 같아서.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그런 종목을 알고 그렇게 대박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 유튜브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시장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장에선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몰입되어 있는 게 어디에 몰입되어 있냐면, 금리, 경기 침체.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거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닌 부분이.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함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언제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걸 좀 풀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해하시게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쉽게. 그래서 뭐 고민은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앞으로 이 시장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혹시나 내가 대박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장이 완전히 다시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물가도 피크 쳤고 연준이 이제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연준 이제 끝났어. 쟤네 이제 금리 못 올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이따 피벗할 거야. 금리도 경기 침체되면 올려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증시는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이게 이제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거에도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또 그 한 달 반 정도 지금 단기 반등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몇 번 코멘트를 했어요.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미국의 풋옵션이 얼마 걸렸다. 어떻다. 뭐 막 이런 이제 그런 중간 선거나 CPI 발표 뭐 이 또 연준의 움직임 그런 걸 두고 시장에서 막 하는데 시장은 딱 둘이죠. 황소와 곰. 그 둘 싸움에서 지난번에는 황소가 이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곰 쪽에서 숏을 쳤는데 이게 이제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하면서 시장이 펑 하면서 튀어오른 거고 우리도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곰들도 준비할 거다. 만만치 않다. 왜? 곰한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앞으로도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곰이 이제 그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이게 시장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어느 쪽도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그 어느 쪽도 자신 있게 시장의 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이 머니마켓은 매일 치고받고 해야 돼요. 숙명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 다가가서 일희일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오늘 시장이라는 그 수능의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참 어려워요. 지금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이거 시험지 찢어버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정리하고 그 나가는 법이 뭐냐?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좋다.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갖되 좀 대응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시죠. 그럼 냉정이 뭐냐? 뭐가 냉정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럼 주시장에 대한 냉정한 대응이 뭡니까?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게 뭐냐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제가 계속해서 한 2주 제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니까 10월 29일이었죠.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그날 밤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으니까 그날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고 그것도 다시 업로드도 해드렸고 거기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매매 원칙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일 이동평균 10일, 20일이 의미하는 것 이거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식의 매매를 하시는 게 경험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원칙대로 하면 시장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냉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내일이면 다시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매매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결국은 그게 맞아요. 결국은 그게 맞아요. 보면 그게 그때는 냉정하게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이 잘한 거라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이 돈이 불과 같아서 너무 멀리 하면 이제 그 동상을 입고 너무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너무 가까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놓고 매매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시장. 그래서 이 시그널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시장이 막 난리를 치고 올라가고 이러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연준
또 뭐 그거에 따른 경기 위축의 문제, 금리의 움직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거기서 뭐 부딪히고 또 아니고 뭐 할 일들이 상당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PPI 같은 거 그저께인가 어저께 발표됐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PPI도 꺾이고 CPI도 꺾이고 뭐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꺾였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연준 총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연준 총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서비스 부분의 하락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PPI나 이런 거 발표될 때 내부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묘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원자재나 원료값이 떨어지는 대신에 그 소위 말하는 생산자의 서비스 비용이 증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그 여는 총재들이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얘네들은 요게 꺾여야지 멈추겠구나.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게 뭐 꺾여서 월별로 꺾이고 뭐 피크 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 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뭐 올리고 내리고 멈추고 뭐 돌아서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섬세함이 필요하다 보는데 그건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고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일부러 어렵게 시장을 대할 필요는 없다. 그냥 원칙만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놓고 시장을 보면 시장은 뭐 어쨌든 간 지금은 저점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